안녕하십니까. 현각입니다. 오늘은 을목이 병화를 보면 어떠한 물상을 지을 수가 있는지, 또한 을목이 병화를 보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죠. 병화는 밖에서 뜨는 태양이고, 정화는 네온 사인과 같아서 실내에서 켜는 불로 을목이 병화를 보면은 밖에서 피는 꽃, 그리고 정화를 보면 실내에서 편안하게 자라는 꽃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이 병화를 보면 이제 성격이 대차고 이제 명랑하죠. 그렇지만 밖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감정이 고르지 못하고 감정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을목이 작은 나무 화초인데 병화 큰 꽃을 피우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우기고, 또 말빨도 세고, 또 자신이 잘났다고 공주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켜 세워주는 것을 이제 좋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화초가 큰 꽃을 피우니까 인기도 있고 또 예술적 감각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을목이 태양을 보려고 밖으로 나온 실외의 화초로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병화를 보는 것이 좋지만, 한겨울에 병화로 꽃을 피우려면 밖에서 피워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제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을 축적을 해야 돼요. 당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칼바람을 또 피해야 되고, 또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펴야 되는 그 봄동 또는 뭐 냉이, 이와 같은 화초로다가 볼 수도 있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로제트 식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성장할 때는 이제 병화가 좋다. 그래서 병화로 꽃을 피우면은 자기 재주를 이제 일찍 꽃 피우는 것으로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큰 꽃, 아름답게 이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적 감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언변이 좋고 또 공주병이나 왕자병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추켜 세워주는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병화로 꽃을 피우면 좋지만, 겨울에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병화는 밖에 나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울나무는 실내에서 밝히는 정화를 봐야지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 피는 이제 을목은 봄동이나 인동초, 또 겨울에 자라는 보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리밟기를 하죠. 그래서 노지에서 자라는 채소로서 봄동이나 겨울보리 또는 인동초, 노지에서 재배하는 채소로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로제트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그 겨울에는 이제 화초들이 꽃을 피우기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꽃을 피워도 소소하게 피운다. 그래서 그것은 곧 정화로 꽃을 피우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을 소소하게 피운다는 것은 그 자기가 당을 축적을 해서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을목이 겨울에 키가 크다 했을 경우에는 찬바람 속에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상적인 측면이나 그 인물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겨울에 그 태어난 을목일주가 키가 크면 일단 고생을 한다, 이렇게 관상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실전 사주 상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사주는 봄에 피는 거, 여름에 피는 거, 가을에 피는 거, 겨울에 피는 거, 이렇게 을목이 각각 그 병화로 꽃을 피우더라도 어느 계절에 피우는가를 이제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사주를 한두 개
밖에 이제 풀지 못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를 보면 여기 이렇게 제가 그 화병에다가 꽂은 꽃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자, 인월의 을목이 임계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비가 오는데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은 폭우, 비바람이 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지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인술하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월에 그 밖에서 비바람이 치는데 인술화국으로 따뜻한 집안에 화병에 꽂힌 꽃의 물상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어려서 유복한 그 가정에서 편안하게 이제 성장한 사주인데, 대운이 이렇게 이제 해자축 신유술로 이렇게 흐르죠. 그 집안에서 피우는 꽃은 대운이 어떻게 지나든 간에 큰 문제가 없죠.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병대운에 아직은 이제 40이 안 됐지만 병대운이 오면은 이제 밖에서 피는 꽃처럼 이렇게 이제 변하기도 하죠. 이 친구는 그 대학 졸업한 후에 그 LG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하는 사업체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요 다음에 볼 그 동생 사주를 이제 다음에 볼 건데, 그 동생과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주로 그 대인관계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해서 뭐 영업 적으로 거래처 관리라든지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인수가 되죠. 그렇죠. 이게 부모가 너무 이제 간섭이 심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인술로 꽃을 피워서 그 초봄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한기를 제거한 것으로서 사주 구성은 일단 이렇게 본다면, 화병으로 본다면 사주가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병화가 이제 투관이 되질 않았는데, 병화가 투관이 되면 화병에서 자라는 꽃이 태양을 보면 쉽게 시들어 버리는 것으로 오히려 병화가 투관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제 좋은 사주가 된 거죠. 다음 사주는 이제 을목이 이제 병화를 봤는데, 축월에 을목이 병화를 봤어요. 그럼 한겨울에 여기가 또 해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춥다. 또 그 다음에 신신으로 금이 많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것을 이제 표시할 수가 있죠. 금은 또 설이기도 하니까, 또는 우박이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을목이 병화를 봤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이 병화가 병신합을 했죠. 병신합을 했다는 얘기는 병화가 열기를 잃었다. 그래서 정화의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금기가 좀 강하죠. 신의 또 사와 축이 사축으로 금국이 돼서 이렇게 이제 금이 강한 경우에는 이제 경제 경영 쪽을 이제 조화를 하게 되고 또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이제 병신합으로 이렇게 겨울이지만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로 이렇게 봤습니다. 천간에 임계가 투관되지 않아서 밑에 물이 충분하게 있는 이렇게 온실에서 잘 자라는 화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경영을 전공을 해가지고, 언니는 이제 LG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 동생은 삼성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 병화가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이고, 신금이 뭡니까? 칠살이죠. 그래서 상관으로 칠살을 합거했어요. 병신합으로 합거를 해서 식상으로 이제 살을 제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살을 식상으로 제어를 하는 거는 식신제살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보다는, 언니보다는 훨씬 그 능력이 뛰어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한겨울의 을목을 철새로 볼 수도 있는데, 철새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금은 이제 비행기의 의미가 있고, 이 병화는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비추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전국을 다니는 각 곳곳을 날아다니는 철새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친구는 보면은 이제 일단 이제 병화를 보니까는 병화를 보면은 그 겨울잠을 자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독초의 의미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화를 보면은 이제 노지에서 자란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병신합을 했기 때문에, 정화처럼 빛이 이제 약해져서 온실에서 잘 자라는 화초로 물상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 언니와 마찬가지로 그 어린 시절 그 부모님이 꽤 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넉넉한 집안에서 잘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에 이제 사축에 그다음에 천간에 신신으로다가 금이 좀 많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예요? 이게 많은 거는 이제 기신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경영을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은 이제 잘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잘하는 것이니까 또 좋아도 해서 했지만은 이거는 크게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일찍 언니보다 일찍 그 회사를 관두고 부모님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또 언니는 이제 대적인 일을 하고 이 친구는 이 화를 좀 추구를 해. 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식상을 좀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것은 이제 화에 관련된 일이죠. 그래서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이 을목이 병화로 크게 꽃을 피우고자 한다라는 생각에 이제 욕심이 좀 많고 또 언니와 그 라이벌 의식이 있죠. 여기에 인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엄마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엄마가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던 거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를 갖다가 이제 주식회사로 이제 설립을 해서 법인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데 언니한테 물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동생한테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물었죠. 어떤 아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생각에는 동생이 더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계속 살피고 언니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따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왜 동생이 더 유력한가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업을 누가 더 물려받을 수 있는가 부모님 자리에 있는 재물을 내가 끌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부모 자리에 있는 이 술토가 인술하국으로 이렇게 국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끌어온다면 요게 무슨 작용이 나죠? 술미형을 하죠. 술미형을 하는데 요 동생 사주를 보게 되면 요게 인축은 뭐예요? 인축은 같은 동궁이죠. 또 요게 이제 해자축으로 또 여기 자수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요게 뭐예요? 이제 재물이죠. 이게 재물이 요렇게 사축으로다가 말년까지 이렇게 합으로 끌고 오게 되죠. 그렇죠. 동생의 월에 있는 축토를 시의 사화가 이렇게 합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더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요소가 더 크다, 개연성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상담했던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을목이라도 어느 계절에 또는 병화를 보느냐 병화를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가 급변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을목이
정화를 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